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에 살고 있는 38살의 주부입니다. 저는 남편이 출근을 하면 남편이 차를 타고 출발하는 것을 보고 위층으로 올라가 벨을 누르는데요. 벨을 누르면 문을 열고 나오는 분이 바로 제 시아버지세요. 결혼하고 나서 신혼 때부터 저희는 혼자 사는 시아버지와 윗집 아랫집으로 같이 살고 있어요. 저는 사실 제 시아버지와 사랑에 빠졌답니다. 제 시아버지는 오래전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제가 짝사랑을 하던 선배였어요. 키도 훤칠하게 크고 워낙 성격이 좋아서 회사에서도 여직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나이는 저보다 17살이 더 많으시지만 저는 제 마음을 잘 알아주고 제가 하는 행동들 하나하나 다 귀엽게 봐주시는 제 시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 아버지가 드실 밥을 해드리면 아버지는 반찬을 만들고 있는 저에게 다가와 사랑한다고 말하며 살짝 입맞춤을 해주시는데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뽀뽀를 해주고 그럴 때면 사실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기분이 너무 좋아서 반찬도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하게 돼요. 뭔가 제가 예전부터 좋아했던 남자가 저에게 애정 표현을 해주는 거는 결혼한 남편이 저에게 해주는 애정 표현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남편이 아침을 안 먹고 나가면 저는 그 반찬들을 통에 담아 시아버지네 집으로 가져가 같이 먹고 커피도 한잔하면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곤 해요. 남편은 저와 시아버지가 이렇게 지내는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제 직장 선배인 것도 모르고 저와 시아버지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들키지 않게 조심해야 하는데 그게 너무 마음처럼 잘 되지는 않네요. 가끔 시아버지가 남편이 집에 있을 때 오셔서 같이 과일을 먹거나 차를 마시게 되면 혹시나 남편이 눈치를 챌까봐 두려웠어요. 남편의 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항상 7시 반이어서 그때까지는 저와 아버지는 항상 붙어 있을 수 있었어요. 같이 영화도 보고 책도 읽고 차도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가끔 시아버지는 저에게 키스를 한다던가 그러면 얼굴을 붉히면서 시아버지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으며 손으로 탁하고 나무라기도 합니다. 보통의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아주 어려운 관계라고 하던데 저희는 그 정반대에 해당이 되는 관계였어요. 사실 남편을 처음 만난 거는 공연장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장에 갔는데 거기서 남편을 만나 1년 반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의 시아버지가 제가 사랑하던 선배였다는 것을 알고 정말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시아버지로 생각을 해야지 했어요. 그런데 마음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자꾸 남편이 출근을 하면 그 사이에 시아버지에게 가서 있고 싶었어요. 시아버지도 처음에 제가 며느리로 찾아왔을 때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들킬까봐 조마조마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아들이 출근을 하고 나서 아무도 없을 때 둘이 있게 되니 너무 좋아서 아무 생각도 안 난다고 해요. 정말 한 쌍의 연인처럼 그리고 남편보다 더 부부같이 생활을 해서 정말 시아버지가 제 남편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해 여름에 저와 시아버지는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어요. 제가 여느 때처럼 시아버지의 집에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시아버지가 드실 반찬을 만들어 냉장고에 넣고 혹시 시아버지가 깼다방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런닝 하나에 팬티 바람으로 주무시고 계셨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 시아버지가 눈을 뜨고 저를 보는데 그만 저도 모르게 아버지에게 키스를 해버렸어요. 그러자 시아버지도 그에 호응을 해주셨고요. 그렇게 우리는 불륜을 저질러 버렸어요. 저와 시아버지는 그때부터 남편 몰래 잠자리까지 같이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너무 사랑해서 한 번만 하는 생각으로 했는데 점차 그런 생각은 없어지고 둘만의 즐거움으로 변해갔어요. 이제는 남편한테 들켜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아버지는 그런 저를 보고 자기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지속이 되면 안 되는 사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을 그냥 흘려들었어요. 저는 시아버지와 팔짱을 끼며 하고 싶은 것들을 했어요. 그렇게 계속 저희가 사랑을 하는 것을 남편이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외근을 가다가 저와 시아버지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수상하게 생각하여 뒤를 따라오다가 결국 저희가 같이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정말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잡히게 된 거예요. 남편은 모텔에서 저와 아버지를 보고 저는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울면서 빌었지만 남편은 받아주지 않았어요. 남편은 도련님과 아가씨에게도 이 사실을 모두 다 말해버렸고 저와 시아버지는 그때부터 지옥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우리가 사는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단지 내에 저와 시아버지가
자기 몰래 쓰레기 같은 불륜을 저질렀다. 남편을 버리고 시아버지와 그 짓거리를 한 추악한 여자다 등등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고 밖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수근거림과 조롱과 멸시를 들어야 하는 비참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어도 그냥 참을 수 있었지만 제가 사랑하는 제 시아버지가 그런 말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참혹하고 지옥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입소문이 한번 퍼지니까 정말 무서울 정도로 빨리 퍼지고 또 넓게 퍼지더군요. 저희가 사는 아파트 단지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도 이런 사실이 퍼지면서 어딜 가나 바람핀 여자라고 소문이 돌았어요. 고작 앞에 있는 편의점에 가도 편의점 알바생과 주인이 저를 이상한 여자로 보고 뒤에서 수근수근 대는데 정말 창피하고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요. 저는 남편에게 차라리 이혼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러는 거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둘 다 똑같으니까 서로를 위해서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자기가 이혼을 해주면 자기만 머저리처럼 저를 위해 돈 벌어다 준 것밖에 안 된다고 자기보다 더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잘못했다고 하며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후 저는 집 말고는 아무데도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마트를 가도 사람들이 쳐다보고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다듬으려 해도 저 같은 쓰레기는 받아주지 않는다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정말 집 밖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도 그런 저를 보듬어 주시지 못했습니다. 이미 소문이 나서 자기도 저를 보살펴줄 처지가 안 되고 지금 더 저랑 같이 있게 되면 자신도 아들에게 쫓겨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시아버지는 저에게 문자로 더 이상 자신의 집으로 오지 않는 것이 저에게 좋다고 말하자 저는 그런 시아버지에게 너무 배신감을 느끼고 자기를 버렸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집에서 혼자 소파에 앉아 하루 종일 울다가 지쳐 잠들었다가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소리에 깼지만 경멸스럽다는 눈빛이 남편을 보고는 저도 아무 말 못하고 그의 매몰찬 행동을 받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제 핸드폰으로 아가씨와 도련님이 전화를 해서 어떻게 자신의 형이자 오빠를 버리고 그것도 자기 아버지랑 그렇고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냐고 미친 거냐고 그러는데 정말 죽어버리고 싶었어요. 아가씨는 제가 처음에 시집 올 때부터 이런 여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등 언젠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게 자기 아버지와 일어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하면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아무 말 못하고 그저 듣기만 하고 잘못했다고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며 엄마한테 부끄럽지도 않냐고 하는데 시아버지도 아들에게 자기가 벌써 마누라를 보낸 지 11년이 되었다고 하면서 자신도 외로웠고 오래전에 같은 회사를 다녔던 제가 좋아져서 잠깐 실수를 했다고 그렇게 싸우는데 저는 거실에서 둘의 싸움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둘 사이에 끼어서 어느 쪽도 편을 들 수 없었고 오히려 더 안 좋게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서 이곳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안 해주고 제가 바람핀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했으나 저는 결국 그 대가를 다 받지 못하고 저 혼자 살겠다고 새벽에 남편이 자고 있는 사이에 집을 나와 예전에 친구와 살았던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자 문자로 저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나갔다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말이 현실이 되더군요. 남편은 저에게 이혼 소송을 했지만 제가 참석하지 않았고 그래서 남편의 증거자료에 의해 제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게 되었고 제가 그 위자료를 주지 않자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해 어떤 신용카드도 못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통장이 있어도 돈을 뺏어 쓸 수도 없고 오직 현금으로만 생활을 해야 하는 지경이 된 거예요. 직장도 다니지 못하고 아무 일도 못하니까 돈도 못 벌고 먹을 것도 못 먹는 상황이 되니 제가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알게 되더군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저처럼 바람을 피지 마세요. 한번 잘못된 선택을 하는 순간 그 뒤부터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서 결혼을 한 배우자와 평생을 같이 하시고 다른 그 어떤 이성에게도 눈길을 주지 마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자유롭게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재미있는 썰 이야기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40을 바라보는 30대 후반 유부남입니다. 남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남자에게 첫사랑이란 정말 무덤까지 잊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요. 모든 남자의 첫사랑이 그렇듯 제 첫사랑도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천사 같았어요. 대학에 가서 처음으로 사귀었던 여자친구였는데 둘 다 정말 풋풋하고 귀엽게 사랑했습니다. 저보다 2살 어린 제 첫사랑은 제가 군대를 갔을 때 부모님의 성화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버렸고 저는 배웅마저 해주지 못한 채 그렇게 떠나보냈어요. 몇 번의 편지가 오가긴 했지만 결국 몸이 멀어지더니 마음도 멀어졌었지요. 너무 사랑했던 여자라 그녀를 잊는데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는 하지만 그녀가 없는 생활에 익숙해진 거지 그녀를 완전히 잊는 법은 없더라고요. 잘 살고 있는지 언제나 궁금했습니다. 그럼에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저 마음속 깊이 묻어두고 현실 생활에 집중을 해야 했어요. 그렇게 저는 그녀가 없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입사한 지 이제 곧 10년째네요.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도 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2 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과장으로 승진도 하고 정말 모든 게 탄탄대로 흘러갔어요. 제 첫사랑을 대학 동창회에서 만나기 전까지는요. 평범하기 그지없던 제 삶이 첫사랑에 의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한 3달 전쯤 늘 있던 동창들의 모임에서 시작됐어요. 저희 동기는 꽤 단합력이 두터워 동창회는 매년 개최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두루두루 술자리를 가지며 친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임도 거진 10년이 넘었으니 다들 결혼은 물론이고 아이도 있어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고 충고를 구하곤 했습니다. 물론 서로의 가족들도 모임에 자주 껴서 함께하기도 하고요. 이 중에는 항상 모임에 빠지지 않는 6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중 A라는 친구가 그날따라 저는 꼭 와야 한다며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항상 모임에 빠지지 않는 멤버 중 하나라 그냥 장난으로 하는 말인 줄 알고 별 생각 없이 지나갔습니다. 모임 당일날이 되었고 이상하게 그날따라 마감이 일찍 끝나 모이기로 했던 시간보다 30분 정도 일찍 도착했었어요. 자주 모임을 가졌던 호프집이라 사장님이 저를 알아보시고는 바로 테이블로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다들 일찍 오시네요. 일행 중 한 분이 벌써 자리에 와 계세요. 라고 하시는데 누구인지 의아해할 틈도 없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녀가 보였습니다. 제 첫사랑 그녀요. 순간 제가 이제 헛것을 보는 건가 싶어서 자리에 앉지도 못한 채 그대로 서서 굳어버렸어요. 그러자 그녀가 일어나 제 앞으로 왔습니다. 오랜만이야, 오빠. 잘 지냈어? 제게 말을 거는 제 첫사랑은 거의 20년 만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대로였어요. 세월의 풍파를 맞은 건 저만의 일인 듯
그녀는 아직도 맑고 하얀 피부에 도톰하고 붉은 입술, 가녀린 체구. 달라진 거라고는 제 마지막 기억 속의 그녀는 검은색 긴 생머리였다면 지금의 그녀는 짧은 단발머리였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대로였어요. 정말 그대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자리에 앉자 그녀는 대뜸 그냥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학을 간 뒤 쭉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결혼까지 했는데 집안에서 맺어준 결혼이라 결국 마음이 맞지 않아 이혼 후에 미국 생활을 접고 한국에 오게 되었다고 하네요. 대학 졸업 후 A가 미국에 몇 번 놀러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만나서 같이 놀면서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네요. 한국에 돌아온 후로는 제가 보고 싶어서 A에게 말을 하니 동창 모임에 한번 나와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길래 덥석 알겠다고 했다고 하네요. 첫사랑이 이런저런 얘기를 꺼내는 와중에 동창들이 하나둘씩 자리에 도착했고 다들 그녀를 알아보고는 반가워하며 거의 그녀의 환영 파티가 돼버리는 바람에 그녀와 단둘이 얘기를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술도 오가면서 저도 그녀의 눈빛을 계속 마주쳤었어요. 우리는 계속 서로를 의식했습니다. 보통 이 모임은 3차까지는 가는데 다들 첫사랑 그녀를 축하해 주느냐, 들뜬 나머지 많이 마셨는지 힘들어하는 바람에 결국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동창들은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예전 같지 않다며 그래도 오랜만에 보니 너무 반가웠다며 다음에 꼭 다시 나오라고 그녀에게 신신당부를 하며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그렇게 왁자지껄했던 술자리가 한 명 한 명 빠질 때마다 조용해졌고 결국 저와 그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나를 떠나고 어떻게 생활했는지, 무슨 일이 있던 건지, 이혼은 어쩌다가 하게 된 건지, 아이는 있는 건지 정말 궁금하고 물어보고 싶은 게 잔뜩 있었지만 밤이 늦어 저도 그녀를 보내고 집에 가려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일어나자며 자리에서 일어나 호프집을 나서는데 그녀가 취한지 살짝 비틀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혹시라도 넘어질까 걱정이 돼서 얼른 어깨를 잡아 그녀를 부축해줬더니 그녀가 제 손을 잡고 저를 올려다보면서 오빠는 여전히 자상하네 라고 말을 하는데 술에 취해 살짝 풀린 눈과 상기된 얼굴이 저를 미치게 했습니다. 술을 마실 예정이라 차를 가져오지 않아 택시를 태워 그녀를 집에 보내려고 했어요. 그러자 그녀가 오빠, 이제는 내가 걱정이 안 돼. 나 맨날 집까지 데려다 줬었잖아.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어떻게 너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너가 나한테 어떤 존재인데.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술에 취한 그녀에게 제 진심을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지 않아 결국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택시에 같이 올라탔습니다. 그녀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꽤 가까운 데 위치한 아주 고급 오피스텔에 거주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 그녀의 허리를 감싸 부축하며 올라가는데 제 품에 안긴 그녀가 너무 가녀리고 제 눈아래에 있는 그녀의 얼굴은 볼만 빨갛게 달아오른 게 너무 귀여웠습니다. 꽉 안아주고
입맞추고 싶었지만 저는 가정에 있는 사람이라 참았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집 앞에 도착했어요. 그녀는 저에게 비밀번호를 불러주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더라고요. 당황스러웠지만 술에 취해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 문을 대신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거실 소파에 그녀를 앉히고 집에 갈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오빠, 나 침대 라고 말하며 칭얼거리는데 그 모습이 또 너무 귀여워서 그녀를 안아 침대로 눕혔습니다. 그녀가 어깨에 두른 팔을 더 꽉 조이며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라고요. 분위기는 끈적해졌고 결국 그녀가 먼저 달려들었습니다. 제 위에 올라타더니 굶주린 듯 키스를 했어요. 자연스럽게 우린 서로의 옷을 벗겼고 그렇게 그녀의 침대는 우리들의 흔적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그 후 잠든 그녀를 두고 저는 서둘러 집을 향했습니다. 시간을 보니 보통 모임에서 3차 후에 해산하는 시간과 비슷해서 저도 몰래 안심을 했어요. 집에 도착하여 침대에 잠든 아내를 보는데 미안한 마음은 들었지만 죄책감까진 들진 않았어요. 그저 다신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 스스로 다짐하며 제 아내를 꼭 안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시간을 보냈어요. 가정이 주는 안정감은 언제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되자 제 첫사랑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못다한 얘기가 많지 않냐며 집에서 같이 저녁 먹으면서 얘기하자고요. 집에서 만난다는 게 조금 꺼림직했지만 보는 눈도 있고 마침 집도 가깝고 해서 정말 얘기만 하려고 그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워낙에 고급 오피스텔이라 잊을 수가 없어서 주소를 묻지 않고도 바로 찾아갈 수 있었어요. 그녀의 집 앞에 도착하자 기다렸다는 듯 문이 열렸고 그녀는 짧은 실크 원피스 슬립을 입고 절 안으며 반기는데 그녀에게서 풍기는 향기마저 아찔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전 직감했어요. 오늘도 저는 그녀의 유혹에 넘어갈 거라고. 그녀가 미리 차려준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그녀의 옷차림을 신경 쓰느냐,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로 넘어가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자 그녀가 오빠 왜 이렇게 먹는 게 형편없어? 밥 말고 다른 게 먹고 싶은 거야? 라고 말하며 입고 있던 가운을 벗는데 결국 이번엔 제가 참지 못하고 먼저 달려들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처음부터 그녀였으니까요. 요란한 소리와 함께 결국 식탁은 우리들의 침대가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들의 은밀한 만남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의식하고는 회사에 있을 때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퇴근을 항상 그녀의 집으로 향했죠. 아내가 요즘 퇴근이 많이 늦어진 것 같다며 걱정하자 과장이 되고 나서는 업무량이 확실히 늘었다며 돈을 많이 준 이유가 따로 있었다고 거짓말로 얼버무렸습니다. 그래도 주말은 항상 가족들이랑 보냈어요. 오히려 그녀와의 만남 전보다 가족들에게 더 헌신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관계를 가족들에게 들킬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 평생을 그리워했던 제 첫사랑을 놓치고 싶진 않아요. 그녀와 함께 있으면 제가 20대로 돌아간 것 마냥 행복합니다. 그녀가 다시 제게로 돌아온 건 정말 두 번 다신 없을 기회일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가족만 생각하면,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들을 생각하면 제가 이루어낸 이 평화로운 가정 또한 지키고 싶어요. 정말 인생 최대의 고민이에요. 저는 어떻게 해야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건가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중소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6살 아들, 3살 딸이 있는 평범한 유부남이고 최근에 처제 관련된 고민이 있어서 글을 써봅니다. 처제는 우리 와이프보다 1년 먼저, 그러니까 저보다 1년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처제 남편은 저보다 3살 많은 사람이고 아랫동서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평소에도 그렇게 부침성이 좋지 않은 저는 동서랑은 그냥 대면대면하게 지냈습니다. 아무튼 처제도 아들을 하나 낳았고 최근에 둘째를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 과정에서 남편이랑 좀 불화가 생긴 게, 둘째가 잘 안 생기다 보니 맨날 네 탓이네 내 탓이네 하면서 싸웠던 모양입니다. 5월에 처제가 둘째를 가졌다고 해서 저랑 와이프랑 오루루 가서 빕스도 데려가고 같이 놀고 그랬는데 3주 정도 있다가 착상이 잘 안 되어서 유산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와이프가 애들 어린이집에 찾으러 가기로 하고 저는 먼저 병원에 갔는데 장모님 와 계시고 처제랑 둘만 계셨습니다. 장모님이 잠깐 자리 비우시는데 내가 처제한테 고생했어라고 하니까 갑자기 나한테 와락 안기면서 엉엉 우는 겁니다. 뭐 그때야 별 생각 없이 그냥 우니까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줬죠. 그때 동서는 자리에 없어서 무슨 일이 있나 물어보니까 장모님이 인상 팍 쓰시면서 물어보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와이프한테 들어보니까 유산한 것도 처제가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그렇다는 둥 뭐 엄청 스트레스를 준 모양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처제와 별로 교류가 없었는데 유산을 하고 나서 부쩍 우리 집에 많이 놀러왔습니다. 주말만 되면 조카랑 처제 둘이서 우리 집 와서 애들이랑 같이 놀고 와이프가 없을 때도 와서 놀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야 뭐 별 생각을 하나요? 아무 생각도 없었지. 그런데 점점 언니는 좋겠다. 형부는 참 좋은 것 같다. 나도 형부 같은 사람을 만났어야 하는데 요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의례적인 얘기라고 생각하고 별 신경을 안 썼는데 내가 뭐 가져다 주거나 조금만 도와줘도 계속 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건의 발단은 여름 휴가 때였는데 제가 7월 말이 여름 휴가라서 와이프랑 속초를 가려고 계획을 짰는데 처제가 어떻게 알고 연락을 하더라고요. 자기네 식구도 같이 가면 안 되냐고. 전 사실 결혼하고 다른 식구들이랑 같이 여행 가본 적이 없어서 뭐 가족끼리 다 같이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란 생각에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차랑 동서 차 이대로 속초로 갔는데 거기 가서 동서랑 처제랑 또 티격태격하는 겁니다. 형부 봐라, 형부는 저러는데 당신은 왜 그러냐? 이런 말을 자꾸 하니까 동서도 열이 받아서 아 그만 좀 하라고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조카는 어벙엉 울고 아주 개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서로 좀 화해하자고 저녁에 고기 구우면서 술 한잔 하는데 와이프는 우리 애를 재운다고 들어가고 처제도 조카 재운다고 들어가고 동서랑 저랑 둘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뭐 손아랫 사람이긴 하나 저보다 나이가 3살 많으니 그냥 형하고 동서는 저한테 그냥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동서는 계속 처제 욕을 하면서 처제가 맨날 형님 칭찬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속초 시내로 가서 한 잔 더 하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술도 먹고 해서 운전하기도 힘들고 귀찮기도 해서 내일 가자고 했더니 동서가 버럭 승질을 내면서 아 이거 뭐네 생각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네 이러면서 혼자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에이샹 놀러와서 기분 먹었네. 이러면서 숯불이랑 술자리 정리하고 있는데 처제가 문 드르륵 하고 나오는 겁니다. 자기 남편 어디 갔냐고 묻길래 혼자 술 마시러 간 것 같다고 하니까 그놈이 그렇지 뭐. 형부 같이 치워요 이러면서 쪼르르 내 옆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하다 보니까 맥주 6캔 무큼 하나가 남아있으니까
처제가 저거 아까운데 같이 3캔씩 먹자 하더라고요. 전 이미 술도 좀 먹고 피곤해서 그만 먹자고 하려는데 그걸 딱 하고 파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하다가 벤치에 앉아서 처제랑 맥주를 마셨습니다. 그러다 뜬금없이 자기 유산했던 얘기를 하면서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형부가 안아줘서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 남편은 요새 날 안아주지도 않네 어쩌네 하면서 아 사람 품이 너무 그립다 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여기가 무슨 대학교 MT나 그런 거였으면 그럼 내가 안아줄게 같은 데도 않는 멘트를 날렸겠지만 와이프의 여동생인 처제인데 어찌 그러겠나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등이나 툭툭 쳐주고 들어가려고 팔을 드니까 그 틈으로 와락 저한테 안기는 겁니다. 그러더니 울먹울먹거리면서 형부 나 너무 힘들어. 왜 난 형부 같은 사람 못 만난 걸까 언니가 부러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전 너무 놀라서 확 밀치고 미안하다고 하고 방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같이 바다에 수영을 하러 갔는데 동서는 몇 시에 들어온 건지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숙소에서 쉰다고 해서 우리 가족이랑 처제, 조카 이렇게 바닷가에 수영을 하러 갔습니다. 애가 셋이니까 모래놀이 도구랑공 같은 거 주니까 잘 놀더라고요. 암튼 수영복을 입는데 와이프는 예시 가드를 입었는데 처제는 비키니를 입었어요. 비키니를 보니까 갑자기 어제 일이 확 생각이 나서 최대한 처제랑 거리를 뒀는데 처제가 와이프 안 볼 때마다 슬쩍슬쩍 내 등이랑 가슴을 건드는 겁니다. 형부 몸 관리 잘했네 어쩌네 하면서 아 이거 점점 느낌이 안 좋아져서 이러다가 가정 파탄 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전 바로 물로 수영하러 들어갔고 와이프는 애를 본다고 파라솔 아래에 있는데 처제도 수영한다고 따라 들어오더니 형부 왜 자꾸 나 피해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자꾸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가족끼리 놀러 온 거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내가 연락하겠다 하고 그 휴가는 끝마쳤어요. 휴가 갔다 와서 각자 집으로 왔는데 그날 밤에 카톡으로 처제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형부 휴가 갔다 와서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러길래 카톡으로 너 나한테 접근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순 없어서 한번 만나자. 만나서 얘기하자라고 하고 약속을 잡았어요. 혹시나 누가 볼까봐 처제랑 우리 동네 중간에서 만나서 커피숍을 갔는데 처제는 엄청 이쁘게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파인 나시에 짧은 치마에 거기다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렇게 밖에서 보니까 좋아요 형부 하면서 팔짱을 끼는데 누가 봐도 영락없이 데이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했어요. 처제가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니까 처제가 깔깔 웃으면서 아니 그냥 난 형부가 사람이 좋아서 좋게 대하는 건데 그게 뭐 이상해요? 이러는 겁니다. 혹시 형부 무슨 이상한 생각해요? 이러면서 또 깔깔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얘가 친하게 지내려고 이러는 건데 내가 오바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긴 그렇지 무슨 야한 소설에나 나올 법한 얘긴데 이러고 딱 끝났으면 좋은데 알았다고 이제 가자고 했더니 맛있는 걸 사달랍니다. 그래서 뭐 그때까지는 별 생각 없이 뭐 먹고 싶냐 사주겠다고 했더니 자기 삼겹살에 소주 먹어본 지 오래되었다고 그걸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근처 삼겹살집 가서 소주를 마시는데 한 병 반쯤 마시니까 처제가 갑자기 자기가 아까 한 말 다 믿냐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 거냐? 하니까 내가 그냥 형부 사람 좋아서 그렇게 대하는 것 같냐고. 이러면서 자기 남편 얘기랑 그동안 자기 힘들었네 어쩌네 하면서 썰을 푸는데 역시 그렇구나 빨리 자리를 떠야겠다. 생각하는데 또 막 질질 울고 앵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술 더 먹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일어나자 하고 팔을 잡아 끄니까 다시 와락 안기면서 나 형부 좋아 좋단 말이야? 엉엉. 이러면서 주사를 부리는데 들쳐업고 나와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타고 처제 집 쪽으로 가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처제가 날 만난다고 얘기를 하고 나온 건가? 데려다 주는데 술이 떡이 되어 있은 날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면서 온갖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처제 집 다 와가는데 갑자기 처제가 택시기사한테 아저씨 여기서 세워주세요. 이러면서 차를 딱 세우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에어컨 많이 맞아서 머리가 아프니 여기서부터 걸어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알았다. 가라 난 이거 타고 집으로 가겠다 했더니 그래도 밤길이니까 조금만 데려다 달랍니다. 그래서 내려서 같이 걸어가는데 자기 술 다 깼으니까 맥주 한 잔씩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네 많이 취했다. 형부 만나서 이러는 거 아니다. 이러니까 또 막 울먹거리면서 친구를 만나기도 힘들고
어디다 얘기할 사람도 없다고 딱 30분만 맥주 같이 마시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딱 단판 지어야겠다 하고 알겠다. 그럼 딱 30분만 먹고 가자 하니까 또 생긋 웃으면서 제 볼에 뽀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하는 거냐? 나, 이 언니 남편이다. 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너가 이러면 너네 가정 우리 가정 다 망치는 거다. 이러고 단호하게 얘기하니까 내가 그런 거 골라서 이러는 거 같냐고. 그냥 나 너무 힘들고 의지할 사람이 형부밖에 없어서 그렇다. 언니 몰래 그냥 나 가끔 만나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또 안겨서 펑펑 우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술도 많이 마셨고 도저히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또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고 달래서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따로 연락은 안 했는데 매일매일 카톡이 옵니다. 형부 뭐하냐, 언제 끝나야 밥 먹자, 놀러와라, 놀러가겠다 등등등. 그래서 제가 아예 답장을 안 했는데 어제 드디어 일이 터졌어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카톡으로 또 형부 언제 퇴근하냐고 카톡이 와서 그냥 씻고 있는데 나 지금 1층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끝나면 연락하라고 카톡이 온 겁니다. 깜짝 놀라서 내려가 보니까 진짜 1층에 와 있길래 카톡으로 알았으니까 옆에 커피숍에 가 있으라고 하고 온갖 생각을 다 했어요. 진짜 왜 이러나 얘가. 무슨 여대생 처제가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둘 다 애까지 있는 상황인데 와이프한테 얘기했다가 괜히 일이 커지거나 오해 살 것 같고. 암튼 그래서 퇴근하고 얼른 커피숍에서 데리고 나와서 회사 반대쪽 길로 걸어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냐, 내가 말했듯이 너가 이러면 너나 나나 가정이 끝나는 거다. 넌 가족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다그치니까 형부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서로 몰래 만나면 아무도 피해보는 사람 없어요. 랍니다.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대놓고 자기랑 바람피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더니 자기는 남편한테 언니 집에서 자고 온다고 했기 때문에 집에 안 들어가도 된다고. 형부 가고 싶은 대로 가자고, 집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다른 데 가도 된다고. 언니한테는 언니네 집에서 잘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해놨다고. 그래서 혹시나 오해 생길까봐 일단 같이 집으로 데리고 갔고 저녁 먹고 쉬는데 처제가 언니 나 씻을게 이러고 나오는데 노브라로 나오는 겁니다. 숙이는데 가슴이 다 보이고 오늘 집에 있으면 분명 무슨 일이 생길 거다 하고 자려다가 와이프한테 회사 일 생겨서 가봐야 된다고 하고 나와서 PC방에서 자다가 지금 회사 왔습니다. 카톡으로 처제가 어디냐고 몇 개 와 있고 처제가 무섭습니다. 진짜 저도 남자니까 분명히 처제가 저렇게 몸으로 달려들면 무조건 거부한다고 100% 장담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피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나 동서한테 얘기하면 분명 일이 엄청 커질 겁니다. 몸도 마음도 피곤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소 즐겨보던 채널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적부터 빵을 너무 좋아해서 친구들에게 빵돌이라고 불려왔던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지금 제 나이대 친구들은 회사에 다니고 저처럼 고등학교만 졸업한 녀석들도 곧장 취업해 있는데 저는 말하기 부끄럽지만 얼마 전까지 백수였습니다. 편의점과 식당 알바를 잠시 하긴 했었지만 제가 끈기가 부족한지 사회성이 많이 부족한지 사회생활이 너무 힘들더군요. 결국 두세 달 못 가서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군대도 갔다 왔었는데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어찌 제대했는지 몰라요. 그나마 좋은 전우인들 덕분에 저같이 사회에 적응 잘 못하는 사람도 무사히 제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0대 초반에는 가만히 집에만 있어도 살이 안 쪘는데 후반이 되니 초반과 다르게 술배 나이살이 조금씩 붙더라고요. 한 7kg 쪘네요. 그런데 제가 어깨도 널찍하고 뼈대도 굵어서인지 친구들이 오히려 남자답고 듬직해 보인다고 하더군요. 유일한 저희 편인 저희 엄마는 50대에 아직도 열심히 공장에 다니시는데 하나 있는 아들 녀석이 집에서만 있으니 말이 아니셨을 거예요. 싫은 소리 못하시는 엄마는 조용히 말없이 제가 좋아하는 빵만 잔뜩 사주고 출근하시고 하셨죠. 어느 날 엄마가 퇴근하고 오셨는데 신이 난 목소리로 저에게 말하시더라고요. 민우야, 이 빵 좀 먹어봐. 정말 맛있지 응. 엄마 기존 거보다 훨씬 부드럽고 찰지다. 새로 생긴 빵집이에요. 응, 우리 아파트 단지 앞에 새로 오픈했는데. 젊은 여사장이 아주 미모도 빼어나고 대단히 친절해. 그래서 내가 빵을 잔뜩 샀는데. 서비스도 많이 주더라고. 근데 보니까 직원 뽑는다고 써있더라. 집도 가깝고 시설도 깔끔한데.
거기 알바 다녀보는 게 어때 민우야? 에이 엄마도 참 빵가게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다 물어봤어. 성실하고 싹싹한 젊은 남자 직원이면 된대. 시급도 괜찮던데. 거기 다니면서 빵 기술 배우고 자격증 슬슬 따면 되지 어때? 괜찮지? 힘 좋고. 젊은 남자 직원이요. 아파트 상가라 혹시라도 떨어지면 창피해서 안 가려다가 젊고 힘 좋은 제가 적합할 것 같기도 하고. 엄마가 적극 권장하시길래 마지못해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혹시 몰라 미리 써둔 이력서를 챙기고 새로 생긴 빵집에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달콤 고소한 빵 냄새가 진동을 하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잠시 후 엄마가 말씀하신 미모의 여사장님이 나왔는데 그때 별 기대 안 했는데 엄마 말이 맞았더라고요. 연인 뺨치는 조망만한 얼굴에 여리여리한 최고의 긴 머리를 반묶음해서 앞치마를 메고 왔는데 보자마자 설레이는 거 있죠. 아, 안녕하세요. 여기 알바 구한다고 해서 왔습니다. 어머 반가워요.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좋아하는 맛있는 빵들이 있고. 호감 가는 여사장님을 보는 순간 꼭 다니고 싶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사장님은 특별한 기술 없어도 재료를 옮기고 정리와 판매된 힘쓰는 일과 보조일을 잘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 덩치가 남자답고 좋다면서 웃으며 은근히 어깨를 터치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너무 좋았지만 사장님과 알바생 사이인데 좋아하는 티를 내면 안 될 것 같아 내심 웃음을 꼭 참았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사장님과 제가 사이가 그렇게 오묘해질 줄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제가 면접을 본 후 손님들이 몰려왔고 저는 옆에서 하나하나 눈여겨보며 배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실수를 해도 사장님은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친절히 가르쳐 주셨고 진지하게 반죽을 하시는 것을 보며 저도 제빵 반죽을 배워보고 싶더라고요. 며칠 뒤 이런 저를 눈치채셨는지 사장님은 손님이 없는 틈을 타서 잠깐 주방에 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하는 거 보라며 커다란 반죽통에 밀가루와 재료를 넣고 손 반죽을 하는 겁니다. 기계도 있지만 사장님은 본인의 손맛이 더해져야 더욱 살찌고 맛깔스럽다며 그 과정을 보여주더라고요. 밀가루를 날리며 땀 뻘뻘 흘린 사장님이 반죽을 치대는데 여리여리한 여자인데도 제빵을 오래 해서 그런지 힘이 좋더라고요. 와, 사장님 스냅이 장난 아니세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강약 조절을 잘하세요? 이거 그냥 타고난 것 같은데. 한번 해보고 싶다면 민우 씨 이리 와서 해봐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사장님이 오라고 하더라고요. 구경만 하다가 막상 실제로 해보니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반죽을 하고 있는 제 손으로 사장님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사장님은 제 손이 우람하다며 일하기 좋은 손이라 하더라고요. 그 말과 동시에 제 손을 만지작하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을 했습니다. 제가 움찔하니까 사장님은 덩치에 안 맞게 귀엽다면서 제 손에 묻은 반죽을 하나하나 떼주시더라고요. 설레었어요. 나이가 저보다 10살은 더 많으신 사장님이지만 너무 미인이시고 이런 여자분과 단둘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도 티를 안 내려고 했는데 얼굴이 좀 상기됐는지 저보고 말하더라고요. 어머 민우 씨 이거 가지고 빨개지면 어떻게 해? 우리 같이 일하다 보면 더 스칠 수도 있는데. 단련 좀 해야겠네. 사장님이 저보다 연륜이 있어서 그런지 은근히 저를 놀리더라고요. 그래도 그 모습이 새침하고 매력적이게 보였습니다. 싫지 않더라고요. 잠시 후 사장님은 무거운 밀가루 포대를 옮기러 가셨고 보고 있던 저는 허리 다친다며 제가 사장님 대신해서 한 번에 서서 번쩍 들었습니다. 무거운 거 드는 건 자신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사장님은 제가 힘도 세고 멋지다며 손으로 하체 쪽을 툭툭 치더라고요. 힘주며 들고 가고 있다가 놓칠 뻔했습니다. 사장님이 보통 여자 아닌 거 그때부터 확실히 느꼈어요. 그때 제가 더 할 일이 있냐고 물었고 사장님은 잠시 후 무언가를 들고 오셨어요. 재료 준비 중이라며 그러면서 오늘은 할 일이 너무 많으니 잠깐 다른 일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다시 주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재능을 보여주겠다며 똑똑히 보라고 하더군요. 잠시 후 서 있는 제 앞에 사장님이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리고는 글쎄. 조금 전까지 반죽을 힘차게 칠했던 사장님은 그 손으로 특별한 재능까지 경비하셨던 거였습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사장님의 손을 보고 저는 좋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해맑은 미소로 저를 쳐다보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일어서 저를 보더니 저에게 입맞춤을 했어요. 맛있는 빵 냄새와 함께 너무 달콤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더니
민우 씨 알바 합격해줬는데. 내 남친 될 만한지 면접도 봐볼까 하고 저를 끌고 어두컴컴한 빵집 창고로 가시더라고요. 서로의 숨소리도 들릴 만큼 비좁은 그곳에서 저는 사장님께 남친 테스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사랑 끝에 사장님은 100점 만점에 만점이라면서 앞으로 손님 없을 때마다 그곳에 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합격을 하고 집에 갔습니다. 하루 만에 많은 일들을 겪은 저는 집에 와서 두근거림이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이것이 정말 단순 연애인 건지 아니면 사장님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알바생이 된 건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치만 제가 나이가 어려도 직업도 없었고 외모가 뛰어난 남자도 아닌데 저를 너무 이뻐해주는 것만으로도 사장님은 저를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아직 며칠이 안 돼서 얼떨떨한데 저에게 월급도 주시고 사랑도 채워주시는 미모의 여사장님에게 감사하게 생각해야겠죠. 일단 제가 나중에 그만둘 때를 대비해서 사장님 많이 제 여친에게 특별 손반주 기술부터 배워놔야겠어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내내 고민하다가 여기에다 고민을 털어보려 결심한 남성입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의 여친이 낯선 남자와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친은 초등교사인데 동료 교사와 야릇한 사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최근에 잠깐 다른 지방에서 근무할 동안 여친이 외롭다 보니 동료들과 조금 더 가까워졌던 모양이더군요. 여친은 평소에 사근사근하고 사람들에게 잘 대하는 성격이라 어느 누구 하나 가리지 않고 언제나 친절히 대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그런 점이 어느 순간에 누군가에게 특별하게 인식되어 묘한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 버린 것 같습니다. 그녀의 남자 동료 교사 중 한 명인 문제의 그 남자가 그녀를 연모하고 있어서 그녀는 처음에는 난감해서 제게 의논도 했었습니다. 상대는 그녀보다 20살 가까이 많은 남자 교사이고 학년 부장 교사직을 맡고 있다 했습니다. 그녀가 그자를 매일 마주쳐야 하고 보고할 일들도 많고 회의 시마다 항상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하기에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그자가 집도 그녀와 아주 가까워서 일상에서도 서로 자주 부딪히고 있다고 여친은 말해왔습니다. 그 교사는 평상시에도 학교나 동네에서 저의 여친을 만나면 유달리 화사하게 반기며 자신의 교실에서 간단히 차 한잔하고 가라거나 동네에 새로운 케이크 가게가 생겼는데 거기서 맛있는 거나 먹고 가자면서 이끌었다고 합니다. 거의 아버지뻘 되는 분이시기에 저의 여친은 너무 거절하기도 뭐해서 몇 번은 합석도 해주면서 이런저런 개인적인 이야기도 들어주고 말도 조금씩 섞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보니 저의 여친에게 조금씩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연락도 드물어지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에 가서 그간의 밀린 정을 쏟으며 데이트를 할 때도 별로 반가워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친이 학교 일로 바빠서 마음이 별로 평온하지가 않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에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의 집에 들렀을 때 그녀가 집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망하고 나와서 그녀의 동네 어귀에 우리가 잘 들르던 카페에 갔더니 거기에 그녀와 그 부장교사와 앉아서 다정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나중에 여친이 그날 그 카페에서의 일을 아무 거리낌 없이 이야기했기에 저는 별 오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친은 그자가 평생 독신으로 살아왔다 들었고 젊은 시절에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이후로는 사랑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저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의 순박한 미소와 그 나이만의 열정과 삶에 대한 무한한 질주 같은 싱그러움을 감상하는 것이 내성적인 그자의 유일한 취미였다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그는 아이들의 그 아름다움이 깨지지 않게 파수꾼처럼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사로서의 거룩한 사명이라고 생각해왔다며 제법 잘난 척도 했다네요. 저는 여친의 이야기를 듣고는 노인네가 참 주책이다 하면서 웃고는 별일 아닌 듯이 치부해버렸고
여친에게도 크게 마음 두지 말라고 전화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아주 기함할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저의 여친은 어느 틈에 그 노친네한테 완전히 푹 빠져 있더군요. 더구나 그때부터는 서로의 집에 왕래도 하고 있었던지 어느 날 제가 여친의 집에 들러서 보니 아주 촌스런 구식 무늬의 남자 스카프가 옷걸이에 걸려 있었고 남자 양말도 빨랫대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슬그머니 그리고 혹시나 하는 초조한 마음을 겨우 숨긴 채 그녀에게 그것들이 웬 것이냐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조금 당황하면서 얼른 그것들을 걷어서 어딘가로 갖다 놓더니 식구들이 최근에 들렀다가 놓고 간 것이라고 이상하게 더듬어가며 변명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미심쩍어서 눈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더 찾아낼 것이 없는가를 마구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여친에게 제 마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어수룩한 척하며 증거를 찾아내던 와중에 베란다 창가에 조롱조롱 놓인 가을 국화 화분들도 발견했습니다. 여친은 꽃을 좋아하지도 않고 손이 많이 가는 거라서 싫다며 일절 식물을 안 키웠는데 어쩐 일인지 아주 공들여서 국화대도 세워서 키웠더군요. 더구나 꽃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식도 관심도 없는 그녀가 이리저리 아주 공들여 매만진 흔적이 가득한 그 10대 개의 화분들을 쭉 늘어놓았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의아했던 것입니다. 그걸 묻자 이번에도 여친은 조금 당황하더니 집이 허전해서 꽃가게에서 사왔다면서 웃더군요. 저는 그 말을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여친은 아주 철저한 현실주의자이기에 그런 것에 절대 돈을 쓸 사람이 아니었고 꽃 같은 것에다 신경을 곤두세울 만큼 섬세한 사람도 아니었으니까요. 오죽하면 우리가 만난 지 1000일 기념으로 1000송이 장미를 제가 선물하자 돈 낭비한다며 된통 혼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여친이 집안을 온통 꽃으로 도배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가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여친의 집에서 같이 밤을 보내는데 그녀가 평소와는 몹시 달랐습니다. 제 여친은 아주 정숙하고 남녀간의 은밀한 시간에 무지한 여자이고 저를 만나면서 남자를 처음 경험한 여자인데 그 몇 달간 아주 다른 여자가 된 듯이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는 생각할 것 없이 저의 여친에게 많은 낯선 일들이 다가왔었구나 하고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떨어져 지내며 눈에서 멀어진 저를 이제는 서서히 잊어갈 일만 남았겠구나 싶어서 저는 마음이 너무 초조해져 왔습니다. 저는 분함을 겨우 누그러뜨린 채 그 나이 많은 부장교사가 요즘은 어떤지에 대해 슬그머니 물었습니다. 그녀는 살짝 당황하는 듯 하다가 이내 표정을 바꾸고는 그저 덤덤해졌다고 했습니다. 길에서 만나도 그저 대충 인사하는 게 전부이고 잠깐 커피 한 잔 정도는 마시면서 인생 이야기도 듣고 문학 이야기나 음악 이야기 같은 소소한 것들도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저 직무상으로 대한다며 별일 아니란 듯이 말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표정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꿈처럼 아련한 눈길로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고 불편한 대상을 떠올리는 눈빛이 절대 아니었던 것입니다. 몇 달 동안 제가 곁에 없었던 것이 화근이었다며 저는 자책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만나던 저와 그녀가 떨어져 있는 동안 외로움이 부른 화근으로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다 싶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러다 가만 생각해보니 저도 지방에서 어떤 여자와 깊은 정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의 여친이 저 몰래 그러하듯이 저도 지방에서 만난 여자와 같이 살다시피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친과 저는 서로가 이 상황에 대해 모를 것이라 생각하며 상대를 속이고 있는 셈이었지요. 그렇다고 제가 여친을 놓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데 그녀는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곧 서울로 다시 돌아올 때가 되었는데 그때는 제 여친이 저를 어떻게 대할지도 난감하고 그 부장교사와는 깨끗이 인연을 끊을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저는 지방에서 만나는 여자와 어떻게 정리할 건지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마음이 너무 복잡합니다. 오늘의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30대 초반의 아주 평범한 부부입니다.
와이프는 저보다 1살 많은 연상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의 거래처 여직원이었는데 평소 저를 포함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상냥하고 성격도 좋아 보여서 그냥 들이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 저와 잘 맞았습니다. 작은 거 하나하나에 감사할 줄 알기도 하고 소박한 취향 역시 같았고 만나면 만날수록 이 여자다 싶어 더 시간 끌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할 때 아내의 나이가 29이었습니다. 나이가 저보다 1살 많았지만 제 말을 잘 따라주었고 저를 대할 때도 편하게 대해주는 착한 여자였습니다. 아내는 성격이 좋아서 그런지 친구도 참 많았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아내의 친구들이 연하의 남자친구인 저를 궁금해해서 누나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많이 불려가기도 했었고 결혼한 다음에는 와이프 친구들이 허구한 날 우리 집으로 찾아와서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며 놀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아내의 친구들이 제 친구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서로가 아무런 불편함 없이 편하게 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와이프가 갑자기 저한테 물었습니다. 내 친구 중에 혹시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 저는 아내의 말에 깜짝 놀라며 그게 무슨 소리냐고 펄쩍 뛰었고 당신의 친구는 그냥 편하게 대하는 내 친구 같은 사람들이라며 한 번도 여자로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거짓말입니다. 아내의 친구 중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3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그중 한 명이 정말 미인입니다. 소정이라는 친구인데 정말 몸매도 얼굴도 너무나도 예쁘더라고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피팅 모델을 한다고 했는데 진짜 처음 봤을 때부터 완전히 제 이상형이었고 집에 놀러 올 때마다 떨리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계속 자기 마음에 드는 친구 없냐고 물어봤고 저는 지금 나를 시험하는 건가 싶어서 끝까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다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와이프가 소정이는 어때라고 물어봐서 정말 심장이 떨려 내려왔는 줄 알았어요. 아내는 자기 친구 중에는 소정이가 인기가 제일 많다면서 주변에 따라다니는 남자도 많고 소정이는 남자 만나는 것을 좋아해서 아직 결혼 안 하고 있는 거라는 설명까지 곁들여서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끝까지 모르는 척을 했어요. 지금 제가 와이프에게 소정씨 이쁘다고 칭찬을 했다가는 오늘 저녁 밥상에서 반찬이 아무것도 안 올라올 게 뻔한 일이었으니까요. 와이프는 그런 제 반응을 보면서 다음에 집에 소정이 혼자만 초대해야겠다는 말을 했고 저는 아내에게 그런 장난치지 말라는 말을 하며 대충 넘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와이프가 질투 때문에 장난을 하는 줄로만 알았지요. 아무 생각 없이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저는 와이프와 했던 대화를 잊어버리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퇴근 시간을 1시간 정도 남겨놓을 때였습니다. 열심히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와이프에게 전화가 왔어요. 오늘 소정이가 집에 오니까 같이 술 한잔하게 딴 데 가지 말고 집에 일찍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내심 기대가 되더군요. 다른 친구는 오지 않냐고 물어봤는데 소정 씨 혼자 온다고 했습니다. 와이프의 전화를 끊고 나서 퇴근 시간까지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두군데는 가슴을 간신히 진정시키며 빨리 1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소정 씨는 얼굴에 젖살이 아직 덜 빠진 것처럼 애교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모델 출신답게 몸매는 아주 늘씬하게 잘 빠진 것이 특징입니다. 와이프와 결혼 전에 처음 소정 씨를 보고 솔직히 아내보다 소정 씨가 더 예쁘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을 정도였어요. 며칠 전 와이프가 마음에 드는 친구 없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정 씨 이야기를 했을 때 솔직히 속마음이 다 들켜버린 것 같아 쪽팔림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소정 씨를 저희 집에 혼자 부르는 것이 무슨 꿍꿍이인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너무 티나게 행동했나라는 생각을 하며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니 아내와 소정 씨는 이미 삼겹살을 먹으면서 서로 한 잔씩 한 듯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아내도 평소 집에서 안 입는 예쁜 옷을 입고 있었고 역시나 소정 씨는 평소처럼 스타일 좋고 예뻤습니다. 우리 셋은 서로 편하게 인사를 하고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제가 1살 어렸기 때문에 예전부터 아내 친구들은 저를 약간은 동생 취급하는 듯 편한 말투로 대했습니다. 일단 저는 일하고 바로 돌아왔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 저를 따라서 아내도 같이 안방으로 들어왔고, 알 수 없는 이상한 미소를 지으며 소정 씨가 오니까 좋아서 아주 입이 귀에 걸리겠네라고 하면서 제 옆구리를 콕콕 찔러대더라고요. 저는 오늘 실수라도 했다가는 아내에게 평생을 잡혀서 살 것 같아서 정신을 단단히 차려야 한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옷을 다 갈아입고 거실로 나오니 이미 두 사람은 소주 한 병을 다 비운 상태였어요. 그리고는 어디서 사온 건지 본격적으로 시작하자면서 발렌타인 양질의 한 병 꺼내고 있더라고요. 저도 자리를 잡고 본격적으로 고기를 굽기 시작했고, 기분이 좋고 안주도 좋으니까 술이 잘 넘어갔습니다. 열심히 삼겹살을 굽고 먹으면서 짠하다 보니 양주가 어느새 절반 이상 비워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술이 센 편이었는데 그날따라 점점 취해갔습니다. 반면에 소정 씨는 아내보다도 술이 더 센 듯 표정에 아무런 변화도 없었어요. 저도 연거푸 독한 양주를 마시다 보니 눈이 슬슬 풀리기 시작했고, 아무리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고 해도 잘 되지 않더라고요. 아내는 진짜 술이 많이 취했는지 아까부터 자꾸 저를 보면서 시실거리고 웃고 있었고, 그런 아내를 보며 소정 씨는 신랑이 얼마나 이쁘면 보기만 해도 좋냐고 아내에게 면박을 주고 있었습니다. 대화가 조금 이상하게 흘러갈 것 같은 분위기가 들어서 제가 재빨리 나서서 소정 씨는 좋다는 남자가 많을 텐데 왜 결혼하지 않냐고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 결혼 생각이 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와이프가 소정 씨에게 결혼하기엔 아직 즐기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웃으면서 말했고, 소정 씨도 한술 더 떠서 세상에 남자 다 만나볼 생각이라며 재치 있는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취기가 돌아서 더 마셨다가는 실수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제 아내가 갑자기 소정 씨에게 우리 남편이 내 친구들 중에 내가 제일 예쁘다더라라고 했습니다. 정말 난감하고 창피했습니다. 제가 소정 씨에게 마음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줄은 몰랐어요. 쪽팔림이 밀려왔고 어찌됐든 이 상황을 얼른 피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웃으면서 소정 씨가 이쁘긴 이쁘죠. 제 와이프 다음으로라고 너스레를 떨며 와이프에게 너무 취한 것 같다고 그만 마시자며 말렸어요. 와이프는 자기는 더 놀고 싶은데 무슨 소리냐며 저보고 들어가서 먼저 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와이프는 많이 취한 상태라서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소정 씨가 가장 예쁘다고 했던 그 말도 내일 아침이면 기억이 안 날 것 같은데 걱정스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 셋이 같이 있다가 아내에게 트집 잡힐 것만 계속 생길 것 같아서 피곤하다는 말을 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와 소정 씨의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안방 화장실에서 가볍게 씻은 후 침대에 몸을 눕혔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무슨 이야기인지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끼리 하는 그저 그런 이야기들 소리에 잠이 쉽게 오지는 않더라고요. TV를 켜고 시간을 보니 밤 10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고, 별로 관심도 없는 드라마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나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몇 시간이나 잤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나를 깨우는 느낌에 일어났더니 소정 씨였어요. 저도 술에 취해 정신이 없던 찰나의 순간 우리 집 안방에 소정 씨가 어째서 나와 함께 있는 건지 상황을 파악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소정 씨는 자는데 깨워서 미안하다며 거실에 있는 제 아내가 완전히 만취 상태로 정신을 잃고 있어서 옮기는 걸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안방에 들어가서 잠이 든 이후에도 두 사람의 술자리는 새벽까지 이어졌고, 결국 집안에 있는 술을 모두 다 비운 다음에야 아내가 기절해서 쓰러졌다고 해요. 토해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아내를 깨울까 생각했지만 그냥 그대로 기절한 건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일단 저는 아내가 토해놓은 바닥과 아내의 얼굴을 닦았고 간신히 부축해서 안방의 침대 위로 옮겨놓았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나고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어요. 잠도 다 깨버렸고 다음 날은 토요일이라 이대로 자는 것도 아쉬워서 냉장고에 남은 맥주 캔을 꺼내 들고는 소정 씨에게 한잔하겠냐고 물었습니다. 제 말에 잠시 망설이던 소정 씨는 같이 마시자고 하였고, 우리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날의 소정 씨는 왠지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서로 간의 고민과 부부관계 같은 조금은 민망할 수도 있는 이야기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었어요. 시계는 새벽 3시를 지나고 저는 소정 씨를 붙잡아 놓을 수 없어서 손님 방으로 쓰고 있는 작은 방으로 안내를 하고 저도 이만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와이프는 숙취 때문에 정신 못 차리면서 일어났고 그런 아내를 보며 저와 소정 씨는 눈을 마주치며 웃었습니다. 우리 함께 제가 끓여준 라면을 먹으며 해장을 하고 아침 일찍 소정 씨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와이프는 자기가 기절한 사이 소정이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냐고 물었지만 저는 절대로 아무 일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는 소정 씨 혼자 놀러 온 적은 없었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만난 적은 있었는데 그땐 서로 눈인사를 하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에 있었던 일은 서로 간의 즐거운 비밀이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소정 씨와 둘이 맥주 한잔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낸 걸 들키기라도 했다면 평생을 들들 복귀에게 뻔하거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디자인 쪽에서 일하고 있는 프리랜서예요. 살면서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나 싶기도 하지만 저처럼 당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사연을 보내봅니다.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가 개발 쪽 프리랜서라서 둘이 팀으로 일하면서 꽤 실력도 많이 쌓고 돈도 많이 모았어요. 그러나 워낙 성격이 맞지 않았던 탓에 5년간 지지고 볶으면서 헤어졌다 만났다를 최소 100번은 한 것 같습니다. 끝끝내 이별을 하는 순간이 왔고 저는 2번 다시 저와 이렇게까지 싸우는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되었죠. 그게 화근이었을까요? 헌팅 포차에서 만난 연하남과 불같은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2살 연하인 그는 서글서글한 인상에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웃을 때 예뻐서 마음이 움직였어요. 게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심한 듯 전부 명품을 걸치고 있었고 작은 소품 하나까지 감각 있었답니다. 저에게 부끄러운 듯 사귀자고 말하던 날에는 명품 팔찌까지 선물해줬어요. 전 남친은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 모아야 나중에 노후에 잘 산다며 저에게 명품을 한 번도 선물해주지 않았던 터라 더더욱 큰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렇게 주변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으며 6개월간 연애를 하던 어느 날 그는 저에게 민트색 박스에 담긴 반지를 내밀며 결혼하자고 했어요.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그러자고 답했고 일사천리로 양가 인사는 물론 상견례까지 마쳤습니다. 요즘 집을 구하는 게 어려운 터라 미리 혼인신고부터 하고 신혼부부 대출을 받아 집을 구하자고 했는데요. 자꾸만 남자친구가 일을 미루면서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집도 좋지 않냐면서 우선 여기서 함께 살면서 돈을 모으자고 했어요. 물론 그것도 좋지만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남자친구의 집에서 놀다가 집 정리를 함께 하고 있었어요. 청소기를 돌리고 있는데 어떤 종이가 하나 청소기에 붙어서 빠지질 않는 겁니다. 종이를 빼다 내용을 봤더니 남자친구 이름이 적힌 이혼 서류였어요. 심지어 남자친구 이름과 도장은 찍혀 있는데 상대방은 서명하지 않은 상태더라고요. 너무 놀라 손이 벌벌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가 한참을 그러고 있자 설거지를 마친 남자친구가 제게 와서 왜 그러냐고 묻더라고요.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던 저는 제가 발견한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사색이 되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그 반응을 보니 이게 사실이라는 걸 더욱 확신할 수 있었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던 남자친구는 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실은 상대방이 바람을 펴놓고 그게 걸리자 잠수를 타고 없어져서 이혼을 못하고 있다면서 하소연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건 속일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런 식으로 피해자인 척하니 당황스러웠어요. 그렇지만 아직 사랑하는 마음이 컸던지라 내심 어느 정도 믿고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이를 듣고 결사반대하셨지만 제가 너무 좋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만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제대로 정리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3달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상대방을 찾지 못했다는 말만 돌아올 뿐 제대로 그의 이혼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에게 상간녀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내분이 저에게 상간녀로 소송을 했고 위자료를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이혼할 때까지는 부모님께서 만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제 짐을 가지러 집에 갔던 것 외에는 만나지 않았어요. 제가 위자료까지 내야 한다니 정말 억울할 따름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내분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변호사를 통해 그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정말 떨리더라고요. 저도 몰랐던 터라 피해자인데도 주눅이 들고 눈도 못 마주치겠고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분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정말 몰랐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분은 너무 황당해하면서 자기가 바람을 피고 잠수를 탔다고 이야기를 했냐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바람을 피고 잠수를 탄 건 아내분이 아니라 본인 이야기였고 그렇게 잠수를 탄 이후에 저를 만나서 또 이런 짓을 저지른 거였어요. 잠수를 타면서 딸랑 이혼 서류 하나 우편으로 보내놓으니 아내분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다고 하더라고요. 흥신소에서 남편이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까지 조사한 이후에 소송을 걸었다고 했어요. 게다가 저에게는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전에 사업을 했던 건 맞지만 아내 돈으로 했고 파산까지 한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저에게 사준 명품과 반지를 보여주며 이런 걸 받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너무 혼란스럽다고 했어요. 아내분은 픽 하고 웃으면서 그거 다 비단이면 사기친 거라고 하더군요. 아니면 알바로 유흥업소에서 일을 해서 물주 같은 분을 만나고 있거나 그럴 거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제가 아는 사람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그 아내분은 솔직히 저를 보면 화가 나기도 하지만 몰랐다는 게 정말인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라고 자기처럼 엮이지 않은 게 어디냐고 했어요. 우리가 만나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씩씩대면서 남자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대뜸 아내분에게 울먹울먹거리면서 다가가 앉더군요. 솔직히 아내분도 저도 뭐 저런 놈이 있나 싶었어요. 아내분에게 제가 자기를 등쳐먹으려고 했다. 유부남인 걸로 아내에게 알리겠다.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었다면서 약을 팔더라고요. 하도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으니 변명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내분도 거짓말하지 말라면서 이미 조사 다 했다 하니 오해라며 눈물을 흘리더군요. 똥차 가고 벤츠 온다던 말은 온데간데 없이 똥차 가고 폐차가 온 셈이더라고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런 남자와 엮이게 되었나 싶었고요. 아내분은 저에게 위자료 소송 취하할 테니 걱정 말라고 하셨고 2번 다신 이런 사람들과 엮이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어요. 끝까지 그 남자는 아내 옆에서 징징대고 있었고요. 너무 다이나믹한 나날을 보냈더니 정신이 혼미할 지경이었어요. 사랑했던 사람을 잃은 빈자리도 생각보다 컸고요. 그때는 제가 2번 다시 사랑을 하지 못할 것만 같은 기분이었어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라고 누가 그랬었죠. 지금은 알콩달콩한 사랑을 하고 있으니 저같이 황당한 일을 겪더라도 더 좋은 앞날만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